내년 4월 10일에 치르는 22대 총선이 이제 1년 2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내 정치권은 지난 설 연휴에 지역을 찾는 등 민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정가직설에서 도내 양정당은 설 민심을 어떻게 읽었는지 들어보고 내년 총선 준비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김도윤 사무부처장,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유재범 정책차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난 설 연휴 동안 도 출신 국회의원 대부분이 지역을 찾아서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요. 양 정당에서는 지역의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먼저 국민의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강원도민들께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제위기 극복과 그다음에 여야 화합을 주문하셨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붕괴가 되었고요. 이거를 강원도가 현실적으로 만회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또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들께서는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좀 너무 필요하다, 빨리 좀 끝내달라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비가 이제 강원도가 역대 최고입니다. 9조 원이 넘게 확보를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도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 회복, 그다음에 산업 기반 시설 확대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은 부분의 기대감도 표출하신 게 사실입니다. 네. 민주당은 지역 민심 어떻게 들었을까요? 네, 가장 말씀을 많이 주셨던 부분은 역시 난방비 폭탄에 관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적게는 이제 30%에서 40%, 많게는 이제 2배, 3배, 체감으로는 더 좀 심각하게 좀 많이 좀 난방비 폭탄에 대해서 좀 우려의 말씀을 주셨고요. 고지서를 받은 분들도 놀랐고 고지서를 받지 못한 분들도 내가 얼마나 올랐을까 하는 불안감을 많이 표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정부에 7조 5천억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으로 전향적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난방비뿐 아니라 이제 전기요금 인상도 또 예고가 돼 있는 상황에서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협력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또 올해는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역시 새해에는 이제 여야가 좀 그만 싸우고 이제 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서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두 당의 지역 민심에 대한 시각 들어봤고요. 이제 총선이 1년 2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전체적인 총선 로드맵도 궁금한데 민주당 상황부터 알려주시죠. 아직 총선이 1년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후보군이 가셔야 되긴 조금 이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 당 조직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또 지역의 이제 민심을 받아들이는 정책 공약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생각이고요. 지금 1월 달부터 다음 달 2월 달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중앙당 지침에 따라서 전국에서 이제 당원 정보 재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지역위원회를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당원 교육 연수 그리고 정책 페스티벌을 통한 지역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공약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켜서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작년에 이미 그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 강원도민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당원 전수조사의 그 최신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선거 부분은 이미 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제 총선 공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선과 지방선거 때 우리가 이제 해놨던 여러 가지의 공약을 좀 더 실천력 있고 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과 무게감을 좀 실어서 도민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원미래연구원이라는 도당 산하에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역별로 맞춤형 공약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한 그 우수한 인재들이 국민의힘에 찾아올 수 있도록 문호도 개방하고 인재 영입도 과감하게 해서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해서 그 국정의 동력으로 그 국정 성공을 그런 동력 체제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최근에 최대 쟁점이죠. 바로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인데요.
일단 여야가 표면적으로는 선거구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는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하냐 안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거든요. 김도윤 사무부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도민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선거구제는 지금 이제 소선거구제거든요. 그럼 이 소선거구제라는 건 승자 독식 체제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 영호남의 그 지역 갈등 고착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한국 정치사에서 보면 선거 제도에서 기인했던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가 중대선거구제로 한번 전환해 보겠다는 이런 시도를 대통령께서도 하셨고 또 국회의장께서도 하셨고 또 우리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분도 이게 망국적 제도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좀 더 이 부분을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정치 제도의 하나로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 주장하셨고 민주당 내부도 사실은 지금은 사실은 상황이 좋은 상황입니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쟁이라든지 당리당략 뭐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이 제도로 인해서 많은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아신다면 중대선거구제로에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는 이 정도는 저희가 고민해 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민주당은 어떨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신년에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시면서 이게 최근에 이게 이슈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전부터 선거구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당과 정당 간의 이견보다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신의 이제 정치적 거취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정당의 소속과 상관없이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강원도의 경우에서 만약에 중대선거구제가 실행이 된다면 결국은 이제 춘천, 원주, 강릉 이제 세 권역으로 나누어서 선거구가 획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선거구당 이제 유권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도 있고 또 면적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선거 자금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 신인이라든지 또 여성, 청년 이런 이제 다양성이 좀 없어질 좀 우려가 좀 있고요. 중대선거구제를 가장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표 방지 심리 때문인데 사표 방지 심리야 그리고 양당제를 타파해야 된다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이게 다당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6월 달에도 기초의원 선거를 이제 한 선거구제에서 2인에서 4인까지 뽑는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실행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고 강원도나 춘천을 봐도 그렇고 결국 이제 양 정당이 이제 의석을 차지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사표 방지 심리를 이제 사표를 방지하는 그런 제도적 개혁은 필요하겠지만 그게 꼭 중대선거구제가 돼야 되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좀 한 말씀 더 드리고 다음 질문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분구라는 게 의미가 좀 없어질 텐데 이 춘천의 분구 가장 큰 관심사인데 양정당에서는 춘천의 분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지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유재범 차장님. 현재 선거구제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거구 획정 기준이 이제 27만 인구가 되어야 되는데 춘천 같은 경우는 12월 인구 기준으로 28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선거구 분구 요건은 갖춘 상태입니다. 그러나 물론 의석 정수가 지역구 253석에서 늘어난다면은 뭐 분구가 뭐 안정적일 수 있겠으나 현재 의석수가 유지된다면은 결국 이제 다른 지역의 의석수를 하나를 뺏어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건 여야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각 강원도의 정치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춘천 분구를 이루기 위해서 강원도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또 여당에는 이제 실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도윤 사무부처장님. 네, 제가 아까 말씀하시다가 잠깐 끊어진 부분 말씀드리면 이 소선거구제는 사실은 이제 특정 시기에 특정 정당한테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지만 이런 민의의 왜곡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우리 국민의힘과 이제 민주당 간의 표 차이가 사실은 득표율에서는 한 8.4%뿐이 차이가 안 났는데 의석수는 2배 이상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려서 선거구제 전환을 좀 해달라는 이제 고민을 해보자 같이 양당이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 춘천 분구는 기본적으로는 뭐 당연히 분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강원도 내 의석수가 계속해서 이제 줄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석인데
저는 당연히 우리가 한석 전국적인 인구 대비를 해도 300명 국회의원 정수를 생각해도 9명 정도는 저희 강원도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정치권에서는 이 9명을 주장을 하면서 춘천 분구도 단독 분구로 이루어지면 도민의 이 삶이라든지 이런 민의 이런 예. 부분 대변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오늘은 도내 양정당의 설 민심에 대한 입장과 내년 총선 준비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윤 사무부처장, 더불어민주당 유재범 정책차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